1982년 2월 16일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가까운 곳에 벽이 있었고 몸을 일으켜 주변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알고 있던 공간과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복도 밖으로 이어진 공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탐험가는 천천히 손전등을 들어 어둠을 비추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손전등의 빛이 닿지 않는 먼 곳에서 아주 희미한 형태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저게 뭐지? 건물인가? 그것은 고층 건물이었다. 그리고 그 건물은 바닥 위에 서 있지 않았다. 칠흑 같은 심연 한가운데에 아무런 지지대도 없이 떠 있었다. 그 순간 탐험가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제외한 모든 주변이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이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딘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조차 알 수 없는 공간.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해 가장 가까운 고층 건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아무런 길도 없어 비상계단을 통해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비상계단이 인근 고층 건물로 향하는 고정된 통로 역할을 하는지 가까운 고층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고층 건물의 내부는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다. 책상과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정수기가 있었으며 창가에는 화분까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현실의 사무용 건물과 똑같았다. 컴퓨터는 켜지지 않았고 정수기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화분에 심어진 식물조차 진짜 생명이 아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물건들이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스티로폼 모형에 불과했다. 현실을 그대로 복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가짜 세계. 전부 진짜처럼 보였는데 처음부터 가짜였던 건가? 탐험가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이 있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였다. 복도 저편에서 무언가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 손전등을 들고 그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에 혼자 떨어진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그 순간 건물 전체의 전력이 끊겼다. 탐험가는 다시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이동하던 그때였다. 천장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날개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 탐험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손전등을 비추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쌍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처음 보는 생물이었다. 나방과 곤충을 연상시키는 기괴한 형태의 존재. 탐험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물은 공격하지 않고 그저 잠시 탐험가를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곧바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날 밤 건물 곳곳에서 날갯짓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한 마리가 아니었다. 어딘가에 존재하는 수많은 날개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출구를 찾기 시작했지만 출구를 찾던 도중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처음 만났던 개체와 달랐다. 더 크고 공격적인 암컷 데스모스였다. 도망치는 사이 암컷은 주변에 페로몬을 퍼뜨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다른 데스모스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였던 존재가 어느 순간 수십 마리로 늘어나자 탐험가는 더 이상 건물의 출구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탐험가는 조사하는 것이 아닌 살아남기 위해 건물 사이를 이동하고 다녔고 그렇게 데스모스에게 도망다니던 중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발밑에 있던 물건 하나가 심연 아래로 떨어졌다. 탐험가는 그것이 곧바로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물건은 떨어지지 않았다. 건물 밖으로 던져진 물체는 다른 건물의 중력권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중력 상태로 떠다녔다. 분명 떨어졌어야 하는데 왜 멈춰 있는 거지? 하지만 자신이 이곳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기에 밖으로 나가지는 않고 건물 안으로 몸을 숨긴 그때 멀리 떨어진 건물 하나에서 불빛이 켜지면서 다른 건물에 사람이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게 됐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그는 그 건물을 향해 움직였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한 탐험가는 자신이 지금까지 들어갔던 건물과는 확실히 다른 공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력이 공급되고 있었고 복도에는 누군가가 남긴 듯한 표시가 남겨져 있었고 일부 구역에는 최근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도 존재했다. 탐험가는 자신이 이곳에 최초로 들어온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BRC와 관련된 기록을 발견했다. 누군가 먼저 이곳에 왔어. 탐험가는 남겨진 기록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하나의 단어를 발견했다. 중앙 건물. 탐험가는 그곳이 이 레벨의 중심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곳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앙 건물로 향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비상계단의 벽을 따라 퍼져 있는 검은색과 갈색의 유기물. 처음에는 단순한 오염물질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안에는 박혀있는 수많은 알을 발견해버리면서 지금까지 마주했던 데스모스가 단순히 이 건물에 우연히 나타난 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군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들어온 건물 역시 이미 데스모스 군체의 영역이 되어 있었다. 탐험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움직였지만 이번에는 길을 잘못 선택했는지 유기물로 뒤덮인 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손전등을 비추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데스모스의 유충이었다. 유충이 천천히 그를 따라오기 시작하자 탐험가는 본능적으로 달아났지만 둥지를 헤집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주변의 유충들과 함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프레토리안 데스모스, 거의 1m에 달하는 거대한 몸과 길게 뻗은 8개의 다리, 그리고 그 다리에서 분비되는 강력한 마비독. 탐험가는 그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마주했던 데스모스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다. 프레토리아는 탐험가를 단순히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탐험가를 사냥하고 있었다. 탐험가는 다시 도망쳤다. 비상계단을 따라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동하고 또다시 다른 건물로 달아났지만 프레토리아는 계속해서 탐험가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탐험가는 자신이 가장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도착했다. 거대한 중앙둥지. 그곳은 더 이상 인간이 사용하는 건물의 내부라고 부를 수 없는 공간이었다. 곳곳에서는 일반 데스모스들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들을 지키는 프레토리안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군체의 중심에 하나의 거대한 존재가 있었다. 여왕 데스모스. 탐험가는 그 존재를 보는 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거대한 몸, 거대한 날개, 그리고 주변의 모든 데스모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존재감. 그러나 문제는 탐험가가 여왕을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었다. 여왕 역시 탐험가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순간 주변의 데스모스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왕이 위협받았다는 사실을 감지한 군체 전체가 광란에 빠진 것. 탐험가는 다시 달렸다. 이번에는 단순히 공격을 피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군체 전체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비상계단을 통해 다른 건물로 이동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정신없이 이동했다. 하지만 어디로 도망쳐도 데스모스는 나타났다. 끝까지 따라오는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그리고 결국 탐험가는 선택했다. 건물 안에 남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심연으로 나가는 것이 낫다고. 그는 그대로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려던 그 순간 그 빛은 마치 별처럼 보였고 칠흑 같은 공간에 수십 개의 노란색 생물 발광이 나타나면서 추격하던 데스모스들이 움직임을 멈춰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노란색 빛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다. 쿠라비투르새였다. 그 생물은 탐험가에게 관심이 없었다. 쿠라비투르의 시선은 오직 데스모스에게 향해 있었고 그리고 곧 사냥이 시작되었다. 쿠라비투르는 수컷 데스모스의 페로몬을 감지하고 천천히 접근했으며 빛나는 혀를 움직여 먹이를 유인했다. 데스모스가 혀에 닿는 순간 끈적한 침이 그것을 붙잡았다. 잠시 뒤 쿠라비투르의 발톱이 움직였고 탐험가는 자신이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데스모스가 자신보다 더 거대한 생명체에게 사냥당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그제야 탐험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평범한 사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많은 쿠라비투르가 모이는 드문 현상, 별자리였다. 칠흑 같은 심연 위에서 수많은 노란색 빛이 움직였고 그 모습은 마치 밤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데스모스 군체가 무너지고 있었다. 쿠라비투르는 주로 수컷 데스모스를 사냥했지만 그 영향만으로도 군체 전체가 혼란에 빠지자 여왕은 군체를 버리고 도망쳤다. 탐험가도 그 순간을 이용해 도망쳤고 얼마나 달렸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멀리서 또 다른 불빛을 발견하면서 마침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BRC의 초기 탐사팀이었다. 그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레벨 45 내부 생태와 데스모스 군체의 규모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특히 쿠라비투르와 데스모스의 관계는 다른 레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생태적 균형을 보여주었고 BRC는 이곳을 장기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한 장소로 판단했다. 또한 중심부의 고층 건물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넓은 공간, 그리고 주변 구역과 연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장기간 운영되는 연구시설을 구축하기에 적합했다. 그렇게 백룸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다른 층에서 확보한 엔티티를 연구하기 위한 시설까지 만들어지면서 BRC의 전초기지가 되었다.